지금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재수, 삼수, 현수를 해서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큰 꿈을 안고 쉬울 거라는 예측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학생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불공정한 계획이다. 졸업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시험 네. 그게 무슨 도시에 형평성이 맞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고 고전에 아마 과도기적 변화가 이제 우리들이 했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현역된 1, 2, 3은 그냥 가더라도 지금 예비 중3들 있죠. 2028년에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학생들 도입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전공도 지금 강화시킬 것 같거든요. 이런 의대 열기를 확 잠재우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정원 확충에 따라 저희 긴급 간담회를 원장님하고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2,000명을 됐다는 거는 좀 정량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원안에 보면은 의대가 보면 3,016명이죠 원래가 정원이. 그 다음에 치대가 630명, 그 다음에 한의대가 725명이고 약대가 1,750명이고 그럼 2,000명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치대, 한의대 지원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죠 의대를 지원할 거고 들어갈 것이고 약대도 보니까 딱 수도권 약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도미노가 일어나서 입시판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의대 인원이 확충된다고 하니 저희 학원 학생 중에서 약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랑 치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도 의대로 이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것이 치의학과를 가려고 했던 애는 원래 본인이 이제 이빨이 되게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선생님에게 너무나 반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뜻이 있는 듯이 저한테 평소에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의대를 가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이 있는 학생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연결해서 그 공과대 계열까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서울대에서 그 입결이 발표되었잖아요. 수시랑 정시를 보면 특히 이제 그 특목고 위주로의 학교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특별히 이제 지역 자사고의 남고들 중심으로 인하여서 그 정시나 수시에서도 서울대 의대를 많이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는 원칙이 2,000명 정원에도 원칙이 있더라고요. 정부 정책이.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60% 이상 충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타겟이 이제 지역 인재 충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명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대에 보면 의대도 보면 메이저 의대 5개,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의대,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그 다음에 지방 사립대 4개의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어떤 의대라도 사실은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서울대를 가느냐 의대를 가느냐 고민했다면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전국의 의대를 다 훑어서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서울대 그 의대가 아닌 학과를 지원하는 그러한 입시의 형태가 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의대 정원은 발표됐고 지금 현재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보면 역시 정시가 더 세지겠죠. 그렇겠죠. 예, 정시가 더 세지고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2028년은 다른 형국이 이제 전개될 것 같거든요. 그 수능의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대에서 수능의 비율이라든지 그 비율이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은 제가 판단하는데 지금은 2027년까지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그대로 이제 가겠고 올해부터 어쨌든 의대 인원이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대를 가기에는 현재 고1이 되는 네. 그 학생들부터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의대를 가는 것을 입시의 성공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들리는 말에는 벌써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대 다니는 상당수가 의대로 지원할 것 같아요. 이번 수능에 대거 지원할 것 같은데 현역한테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절친의 조카 중에서도 과고를 나오고 대기업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다가 네. 30대 초반인데 의대를 다시 지원해서 와이드 의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걔가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 됐는데 뭐 잘 했는 선택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서의 의사의 삶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시가 2,000명 늘어났지만 그 정시 2,000명 티오는 상당히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에 보면 지원이 상당할 거라고 보이죠. 네, 그렇죠. 이제 특히나 뭐 연대나 이렇게 무전공 계열의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재수, 삼수, 펜수를 해서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큰 꿈을 안고 뭐 쉬울 거라는 예측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학생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불공정한 계획이다. 졸업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시험 네. 그게 무슨 도시에 형평성이 맞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그 내신을 공부해야 되고 학생부를 관리해야 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같이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데 재수를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부 관리는 끝이 났고 수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집중도가 높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공부라는 것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동기, 모티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좀 안 되면 시간을 늘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이제 원하는 학과로 지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재능이죠. 그 탤런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조금 놓치더라도 본인이 이게 동기부여가 되면은 강력하게 이걸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의대는 보니까 이번에도 원장님 따라 의대 면접을 많이 들어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학생부 구성을 다 묶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학생부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시던데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평가 기준이 뭔지 한번 의대로 간다면 면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의대 면접은 모두 다 공동으로 그 서류 평가 면접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소서가 있었지만 이제 2024년부터는 자소서마저 이제 들어가지 않고 생기부 기반의 면접만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했나 안 했나를 많이 물었어요. 네네. 그 서류 평가에 이제 생기부에 기록되는 거 했니 안 했니.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번에는 왜 했냐를 좀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가 있었을 때는 물론 그 내용을 쓰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직윤이나 이런 학생들이 퀘스천이 있으면 학업 능력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내가 의대나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학과에 지원하기에 내신이 탁월하지 않은데 서류가 통과되었다면 학업 역량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학업 역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가 1.0이거나 한두 문제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2등급이 떴다. 그러고 이제 뭐 수능 최저가 높다면 학업 역량은 서류로 이미 그 통과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많잖아요. 가치 네. 판단이나 그러면 이제 이과생이지만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그리고 이제 마이클 샌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요사이는 또 생각보다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그 정답 없는 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대학의 인재상 비전에 관련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굉장히 슬픈 것이 뭐냐 하면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자기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대를 지원하건 아니면 주어진 소명이 있어서 의대를 지원하건 그 면접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딱 맞추어서 면접장에 들어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업 역량이 그 입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의대는 또 이제 아시겠지만 가서 몸으로 노력해야 하는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인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제 팀으로도 많이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이것도 많이 걸러내려고 하셔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지만 결국에 뛰어난 애들은 다 뚫어낸다는 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할. 예,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아마 그걸 좀 갈라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수생이 정시에서 보면 최초로 이제 60%를 돌파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3수생이 그게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서울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는 말하는 게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겠다는 그런 표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시가 이거는 3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딱 하지는 못하지만 2028년부터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될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과도기적 변화가 이제 우리들이 했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 현역들은 1, 2, 3은 그냥 가더라도 지금 예비 중삼들 있죠. 2028년에는 고교 학점제에 해당하는 도입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전공도 지금 강화시킬 것 같거든요. 이런 의대 열기를 확 잠재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IMF 이후에 그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라이센스가 중요하고 그 의사 라이센스 하나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서 더욱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현재 고1까지는 그 2025 고1까지는 그 내신이 9등급제인데 그 2025 현재 중3이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5단위 성취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10% 안에 들면 그러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건데 그러니 수시를 누구라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의대는 10%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아무리 인원이 는다고 해도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남들이 다 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차별화. 예, 그렇죠. 뭐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필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수학이랑 생명과학이랑 화학이 중요하지만 물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있어서 좀 탁월성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요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 누구나 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학업 영향에 대해서는 그 적절하게 이제 좀 더 강화해야 될 거랑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이 대학별로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생기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면접을 전제하면서 이 과정을 잘 준비해야지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2년 전부터 저희 학원에 보면 AI를 도입했잖아요. 네네. 특히 학습에도 도입했고 수시에도 도입했고 정시에도 도입했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기술의 도입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입시가 정착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겠죠. 수시에서는 면접이 강화될 것 같고 네네. 정시에서도 보면은 융합형 문제가 강화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하나로 풀어내지 않는 네네네. 문제. 그럼 그런 데 따른 학생들의 그
대응 방법은 원장님은 독서를 강조하시긴 하는데 네. 수학도 보면 가로 수학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수학 같은 거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캠프 예식들 두 개를 묶잖아요. 이렇게. 그 디지털도 넣어주시고 하는데 되게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그 교육 집단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닌 집단은 수능식으로 접근한다든지 옛날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밀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이나 전략 같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그런 자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핵심 코어에 있으면서 네. 그 외에 이제 디지털적인 것을 어떤 그 방법으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의사라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고 AI나 어떤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사라진다 뭐 어떻다고 하지만 그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에 있어서 어떻게 도구를 활용해서 그 현실의 문제에 맞닿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그 학생들도 그렇고 직업군에 있는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원장님 답변이 보니까 그 의대 면접에 이번에 원장님 따라서 많이 들어가면서 그 특히 의대 교수님들이 했던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네, 피드백 결과에서 유사한 질문이 많았다고 애들은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현업에 있는 누구라도 비슷한 뭐 업종은 달라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설명회나 이런 걸 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한 자리이지만 저희들 개인에 대하여서도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리이니까요. 네, 이제 다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독서라든지 디지털 문해력이라든지 그 수학 공부법을 바뀐 데 따라 가지고 학년별로 다시 한번 교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